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됐고요. 자기소개 먼저 하세요. 민코 씨 먼저. 저희 이거 컨셉 가져가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약간 불청객, 약간 잊혀졌던 멤버의 그 저도 재등장.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먼저 목소리를 내버리시다니. 바질님이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여러분. 파바밭 네. 캐스트. 오늘은 바질도 돌아온 파바밭 캐스트. 바질도 돌아온. 빰빰빰빰빰. 이거를 넣으시더라고요. 그 리스님이 지난번부터 이 파바캐스트 하고 나서 오프닝 음악을 깔리는 어떤 편집, 그런 구성. 원래 항상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그 구성이었어요, 민코님. 그래요? 민코 씨의 네. 모니터링 안 하면 이렇게 들통났고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꽤 최근에 좀 다시 했는데 이 구성이 좀 좋더라고. 굉장히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짜임새가 있어지고. 자화자찬 말고 자기소개 해줘. 예. 저부터 하면 되나요? 네. 저는 힘듭니다. 힘든 민코예요. 힘든 민코. 왜 힘들죠? 한 50대 이내로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엘리베이터 물어봐 피치 30초 시작? 주시는군요. 근데 제가 지난번 에피소드 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얘기했나요? 저희 집에 그쪽 에어컨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안 했다고 치고 설명 다시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심지어 제가 이제 9호선 급행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그 악명 높은 그 지하철을 타면서 오늘은 되게 한숨을 돌렸다, 행복했다라는 느낌이 들었다. 왜냐면 이유가 뭐였죠? 그 지하철을 딱 타자마자 느껴지는 그 한기에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쾌적함, 인공바람. 그래서 정말 이제 초복이 어제가 초복이었다고 하는데 그때가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의미래요. 그래서 지금 8월에 또 얼마나 더워질지 벌써부터 좀 걱정입니다. 예. 네, 더웠던 민코 씨고요. 저는 덥습니다. 네,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나 자기 소개할 게 없는데 바쁘고 졸린 리스입니다. 왜 바쁘고 졸리세요? 저도 물어봐 주셨으니까 저도 물어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의 품앗이를 잘 해주시는 것 같고요. 질문 품앗이. 네. 왜 그러지? 뭐 휴가를 일주일에 하루 쓰면 그 하루를 위해서 남은 4일 동안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있고. 네, 그게 뭔 소리예요, 그게? 휴가의 쓰면 후폭풍을 좀 감당하고 계세요, 지금? 후폭풍이 아니라 전폭풍과 후폭풍 둘 다죠. 전후폭풍.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알죠. 네. 휴가를 마지막. 네. 넘겨. 가죠. 저희 아까 목소리 주인공. 예. 네. 안녕하세요. 바질입니다. 목소리 누구시죠? 너무 커요? 누구세요? 누구시죠? 저희 팟캐스트에 등장하시던 분인가요? 무단 침입을 하신 것 같은데. 저 원년 멤버예요, 여러분. 이거 내가 만들었어.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바질님이 떠나 계신 동안 저희 구독자분들이 꽤 늦었어요. 그래서 그때 대못 박는 소리다 마음에. 구독자분들은 이 사람은 누군가 이거 그 남자 둘이서 그 아저씨 될락말락하는 남자 둘이서 진행하는 팟캐스트였는데 이 여인은 누군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자기소개 엘리베이터 피치 15초 땅. 기회 드립니다. 저는 바질이고요. 제가 최근 7화 정도 진행되는 동안 출장을 가느라고 없었는데 오늘 다시 합류해서 재밌게 또 얘기 나눌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말 잘한다. 속상하셨나요? 저희끼리만 즐겁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아파요. 약간 반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즐겁게 진행하면서 이 팟캐스트의 맥을 끊기지 않게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거 되게 감사한 마음 한편 내가 없는데 이렇게 잘 돌아간다고? 질투난다. 내가 없어도 돌아간다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 서운함도 있었다는 말씀. 질투가 있었죠. 네. 그래서 돌아와서 너무 기쁩니다, 다시. 네. 지금 상태 어떠신가요?
지금 너무 좋고요. 그 한국 돌아온 지 딱 급하긴 일주일 됐어요. 기운이 조금 없어 보이셔가지고. 아니, 기운 열심히 내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오늘의 주제를 예. 자연스럽게 소개를 해보자면 바질 씨께서 3달 동안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죠? 그쵸. 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이야,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we have 네. California, San Francisco suburb area. 네, 네. 흔히 말해서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어요. 네, 3달이나 갔다 오셨죠. 네, 네. 3달, 네, 3달 거의 꽉 채워서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희 중에서 가장 미국 전문가세요. 영어도 아마도 제일 잘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저 예전 팟캐스트 49화에 그 바질 씨께서 친구네 놀러 가느라 오하이오였나요? 어디였지? 캔자스라는 곳입니다. 네, 미국 중부 캔자스 지방에 일주일 동안 놀러 갔다 왔던 썰을 풀었던 에피소드가 있을 만큼 거의 미국 정보통 특파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쵸. 제가 파워바캐스트의 미국 특파원이죠. 네. 미국 전문가, 미국 전문가. 그 네, 미국통, 3개월 미국통. 동안 미국통. 갔다 와서 느꼈던 것, 그리고 좋았던 점, 나빴던 점, 그리고 지금 미국 생활을 생생하게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맞아요. 오늘 약간 미국 특집 겸 해서 실제로 이제 오랫동안 저희 사랑해 주셨던 번쩍이 분들은 바질님이 진짜로 뭐 하고 살았는지도 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궁금해 해주세요. 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관심 그걸. 네, 그렇게 되면요. 너무, 네,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 미국 생활이 또 나름 다이나믹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좀 자부심 있어요. 저분은 미국만 가면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아주. 그래서 일단 미국 3개월 다녀오신 거죠? 네, 3개월 다녀왔습니다. 왜 갔다 오셨죠? 네, 제가 사실 출장으로 다녀왔고요. 목이 메이네요. 이 얘기 또 시작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출장이라는 말에 목이 메이네. 감정이 격해지셨어요. 네. 이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네네. 시간 얼마나 있죠? 어쨌든 추스리고 오세요, 얼른. 네네, 출장 다녀왔고요. 제가 하는 일이 영상 촬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네, 영상 전문가. 네, 영상 촬영하는 일이고, 그래서 뭐 인터뷰 영상도 찍고, 뭐 이번 촬영에는 뭐 광고 영상도 찍어서 뭐 여러 가지 촬영들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3개월 동안 거주를 하면서 출장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현지 로케이션 촬영인가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광고 촬영도 있고, 뭐 인터뷰 촬영 같은 거 많이 해요. 네. 그러면 네.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번 출장 3개월 동안 미국 경험 어땠다? 엘리베이터 피치 땅? 좋았다, 나빴다? 오늘 되게 엘리베이터 피치에 꽂히셔.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고, 이래서 1등 국가 미국 하는구나 라는 것도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미국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저희가 또 그 출장 멤버들 한 10명 정도 되는 팀 직원들, 저희 직원들과 함께 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쵸, 회사 사람들과 함께 사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거 민감한 얘기 아닌가요? 뭐 좀 수위를 넘나들며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난 그러면 약간 이번 에피소드는 꿀잼 확정일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어쨌든. 그래서 일단 미국에 대해서 너무 이제 1등 국가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 느껴졌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 요즘은 많이 안 쓰는 말이지만 옛날에 인터넷에서 천조국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썼잖아요. 네네. 그래서 천조국이 무슨 뜻인지 찾아봤더니 이제 한 해 1년에 국방 예산만으로 1,000조 원을 쓴다라고 해서 천조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참고로 근데 그쵸. 우리나라 총 예산이 얼마죠? 얼마죠, 민구 씨? 아까 그 600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 600 얼마 든다고? 600조, 650조가 1년에 쓰는데 그거에 거의 1.5배가 넘는 2배 정도 되는 돈을 그냥
그러니까요. 군대에 다 투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팟캐스트 녹음 전에 쇼츠를 돌려보다가 그 미국이 한 해에만 음식물 쓰레기로 한 300조어치를 버리고 있대요. 그 안 먹는 식자재 같은 것들. 이미 300조가 그 우리나라 예산의 1년 예산의 절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저는 예전에 그 미국에 저도 한 달 정도 이제 갔다 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느꼈던 거고, 다른 미국에 갔다 온 사람들도 흔히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이렇게 분리수거 열심히 해서 막 비닐도 따로 버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 다 의미가 있냐, 미국 가면은 그냥 한 통으로 그냥 다 버리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분리수거 하는 게 의미가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흔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맞습니다. 약간 천주국의 위상을 느끼게 하는.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저희가 인터넷에서 들었던, 아니면 주변에서 들었던, 아니면 좀 예전에 들었던 얘기지만, 이제 최근 3개월간에 느꼈던 미국의 여유로움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 그 미국의 여유로움보다도 나의 궁핍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야? 궁핍해요? 아니, 지금 달러가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저희는 출장을 돌아올 때쯤에? 1390원? 1390원. 진짜 비쌌다. 미쳤다. 1달러가 1390원 정도 했어요. 달러를 살 때. 그래가지고, 저희는 어쨌든 미국에서 3개월 동안 생활을 했지만, 사실 이제 하루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고, 그러고 사실상 저희가 그 신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 가까워서, 한국에서 버는 돈, 즉 원화를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한화를 태워서 거기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도 거기서 한화를 태워서 쓰고, 계속 환전을 하면서 이제 그 비싼 돈을 사면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법인카드를 쓸 때마다 그 한화로 얼마를 썼는지가 막 알림이 계속 와요, 핸드폰에. 근데 그게 진짜 보통은 1달러가 1,000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1.5배를 해야지 좀 더 정확한 거예요. 수수료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러면 그게 맞을 것 같네요. 그쵸. 왜냐면 1390원이니까. 그래서 진짜 너무나도 우리가 너무 궁핍하다. 약간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꼈고요. 그러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물가도 비싸지 않았어요? 꼭 달러가 비싸다 말고도. 물가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그 달러랑 물가 비싼 거를 합산해가지고 그 커피 한 잔에 거의 9,000원? 한 잔에? 아메리카노 한 잔? 그냥 아메리카노 한 잔. 기본 커피 한 잔, 기본 커피 한 잔에 빵 하나 먹으면 막 12,000원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12,000원, 13,000원 막 이렇게. 그래서 진짜 비쌌어요. 왜냐면 팁도 줘야 되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그 식비가 1인당 한 끼에 25,000원 정도 책정이 됐었는데 25,000원이면 한국에서 되게 호화롭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외식을 거의 세트 메뉴 가장 좋은 걸 하나씩 먹을 수 있는 가격이죠. 아니면 뭔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약간 비싼 파스타? 그러니까 막 엄청 고급은 아니어도 막 약간 비싼 파스타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메뉴 하나 거기서는 그쵸. 근데 거기서는 약간 그냥 쌀국수 이런 거가 25,000원이 넘어요. 한국에서 거의 10,000원, 12,000원 하는 게 거기서 그냥 2배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너무 비싸서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오는 그 1등 국가의 어떤 그 힘? 약간 이런 것도 많이 느껴지고 이 물가를 감당하며 살고 있다. 그쵸. 상대적으로. 그걸 턱턱 내면서 그런 게 산다. 진짜 많이, 네네, 이걸 내면서 살 수 있구나. 그런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뭔가 여유로움이나 그런 박탈감 말고 그 미국에서 가장 좋았던 경험이나 기억 같은 걸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행복했던 시절. 근데 저는 제가 이제 1등 국가 얘기하면서 박탈감 이렇게 좀 어두운 얘기들 많이 했는데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좀 우리가 되게 그냥 뉴스에서만 보던 것들을 되게 현실로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실리콘밸리에 갔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을 찍는 분야들이 다 그런 테크 스타트업이라든지 어쨌든 그 테크 씬이란 말이에요. 기술 IT. 쪽, 기술, IT 기술 이런 쪽.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막
뉴스에서 보던 약간 무인 자동차 이런 거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지나다니고 진짜 무인 자동차? 가다가 그냥 차를 봤는데 사람이 그냥 아예 누워있고 드라이버가 없는 아예 드라이버가 없는 그 무인 자동차 같은 게 그 이제 구글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런 게 그냥 진짜 상용화돼서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막 길에 막 무인 그런 배달 시스템 이런 거 막 돌아다니고 있고 뭐 아니면은 하늘에 막 그 날아다니는데 저게 뭐 나사에서 뭐 하는 거다 막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나사 연구소가 그 근처에 있고 뭐 막 그런 거를 보거나 아니면은 막 제가 그런 기술 유튜버들 많이 보니까 그런 기술 유튜버 팔로우 해놓고서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선글라스랑 그 페이스북 메타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런 약간 그 스마트 글래스 같은 걸 만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쇼츠를 딱 보고 있었는데 다음날 약간 쇼핑 같은 거 하러 갔는데 그 선글라스를 파는 거예요. 그냥 마트에서 쇼핑몰에서 네, 이런 게 좀 새로운 경험? 그리고 이런 게 진짜, 내가 그 기술에 진짜 최단에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었어요. 그런 게 정말 좋았답니다. 네, 정말 세계 기술의 중심지에 있다. 그쵸. 그런 중심지에 있고, 그러고 막 만나는 사람들도 막, 빅테크 다니는 사람들 너무 쉽게 만날 수 있고. 엄청 최고의 회사들. 최고의 궁금한 거 회사들. 있는데, 네. 그러면 그 도시의 분위기가 되게 밝고 활기차고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막 분위기나 아니면 사람들의 사람들의 그런 바이브 같은 게 좀 궁금했어요. 들으면서. 그 바이브가 일단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일단 스타트업 신, 어떤 기술 스타트업 이런 쪽 사람들이라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가요? 되게 낙관적이에요. 그리고 좀 기술에 대해서 되게 낙관적이에요. 저는 사실 그런 미국이 막 만들어내는 기술들, 막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간다 약간 이런 거 보면서는 되게 웃음을 쳤나요? 비관적이었거든요. 네. 아니면 AI 같은 거 그런 기술들 보면서는 저는 막 이게 진짜 인류를 위협하겠다. 위협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되게 낙관적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런 기술들로 인해서 더 큰 발전이 올 거고 인류는 이걸 통해서 더 크게 발전할 거고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또 네. 이런 업무상에서 것도 만나는 재밌었어요. 사람이 네. 되게 좀 뭔가 이미 약간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실 또 뭔가 한편으로 저희는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고 어쨌든 그 어떤 뭔가 이렇게 조명할 만한 사람들을 주로 찾아다니니까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많이 느꼈어요. 진짜 대량 해고의 영향? 그래서 진짜 실직자들 많고 그 빅테크 기업들 안에서도 실직한 사람 진짜 많고 그냥 일자리를 잃어서 막 몇 개월째 구직하고 있다고 이런 사람들 많고 그래서 되게 좀 이게 진짜 미국이구나. 미국은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 좀 많이 했어요. 네. 와, 그렇구나. 그러면 말로만 듣던 그 빅테크 해고나 이런 거는 진짜 그 당일날에 막 지메일 이런 거 다 디액티베이티드 돼 있고 다 비활성화 돼 있고 출근하려고 갔더니 사무실에 그 태그 했는데 자기 사원증 근데 막 문 안 열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잘라버린다고 하잖아요. 되게 맞아요. 고용 시장이 유연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당한 사람들도 진짜 많이 봤고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 많이 했어요. 얘기 많이 했고 네, 그래서 성공한 지금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네트워킹 같은 데 가서 얘기를 한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 진짜 많이 일어나는구나. 뭐 그런 생각들. 그래서 진짜 미국은 미국이다. 뭐 이런. 네. 그러면 약간 미국에서 힘들었던 거랑 회사에서 힘들었던 거 각각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번 반대급부적으로 완전 암울한 이야기? 아니면 힘들었고 좀 썰풀 만한 것들을 얘기해 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힘들었던 거. 일단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에 대한 감정이 진짜 왔다 갔다를 많이 했어요. 그 자체가 좀 힘들었던 것 양가적인 같기도 해요. 게. 예,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그 기술의 최첨단을 볼 때는 막 "헉, 너무 좋고 막 너무 좋다 막 어떻게 이런 나라에 내가 있다니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 막 들고 너무 막 뽕찬 거 아닌가요? 좀 완전 뽕 단기적인? 차는 진짜 완전 뽕 차는 그런 거였는데 근데 또 도시에 가면은 막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 음, 진짜 좀 말도 안 되게 그냥 거리 하나를 그냥 다 점령하고 있어요, 노숙자들이. 그래서 네. 비교해줬던 얘기가 좀 재밌어요. 막 종각 얘기했었잖아. 그쵸. 약간, 그러니까 그 동네 자체가 우리로 치면 약간 종각이나 종로 같은 그런 좀 오래된 동네긴 한데, 음, 오래된 동네에 그냥 어떤 골목을 가면 좀 더럽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막 술집 많고 좀 이렇게 막 그쵸, 그쵸, 지저분하고 이럴 그쵸.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한국은 거기서 끝나면 미국은 이제 그냥 구글맵 보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골목에 들어섰는데 진짜 찌린내가 나면서 진짜 막 텐트가 막 한 10개가 막 이렇게 막 있고 와, 갑자기 그리고 막 진짜 사람들 들어가면 막 진짜 누워있고 그러나요? 예, 누워 있고 그러고 되게 그 미국의 노숙자들은 되게 액티브해요. 무슨 얘기야? 그래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소리도 많이 쳐다보고 막 지르고 따라오고 이렇게 막 그래요? 막 엄청 막 이렇게 막 팔 몸을 흔들고 막 이런 거 움직이고. 막 약간 춤을 추기도 하고 되게 되게 약간 위협적이에요. 오, 위협적이고. 뭔가 근데 마약하는 것도 제가 직접 봤나요? 뭔가 그런 거 같은 사람들? 마약을 하는 걸 보진 않았어도 그냥 도시의 그 마약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아, 그 진짜요? 오, 마리화나 냄새가 진짜 많이 나고 그래서 뭐 제가 직접적으로 마약하는 걸 보진 않더라도 어쨌든 음, 그 한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러고 음. 되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미국에 어, 무슨 얘기할라 했지? 갑자기 까먹었네요. 어쨌든 노숙자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있었어. 미국의 뭐, 마약 이야기. 아, 근데 제가 한번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업무상으로 만난 사람들하고 택시를 같이 탔는데 저희가 음, 다 음. 외국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뭐 어디서 왔냐, 뭐 샌프란시스코는 처음이냐, 뭐 이런 얘기 이제 하면서 예, 얘기하면서 뭐 그렇다 얘기하니까 음, 자기가 그 음. 관광객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서 무슨 얘기래요? 그 이제 미국이 얼마나 약간 악질 나라냐면 그 악질. 동부나 중부에 있는 그 노숙자들을 음, 음. 버스나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캘리포니아나 하와이로 보낸대요. 에? 강제 이주 아니에요? 약간 연해주 강제 이주? 아니 네, 러시아. 왜냐면 그 중부나 동부에서 그 길에서 자다가 막 죽고 이러니까 추워가지고 어. 죽고 이러니까 약간 그 주들끼리,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한 나라기도 하지만 그 주가 그냥 하나의 나라인 성격을 그쵸, 가지고 그쵸, 그쵸, 있기도 그쵸. 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약간 50개 나라. 주들끼리 서로 이렇게 그 노숙자를 토스하는 느낌으로 그냥 약간 난 몰라 이러면서 야 너네 캘리포니아 가라 거기 따뜻하다더라 이러면서 막 비행기표 끊어주고 막 이런대요. 너무 비인도적이다. 그죠? 너무 비인도적이죠. 진짜 너무 너무 충격적이에요. 웃기다. 그래서 그 막 기술의 최첨단 막 이런 거에 뽕차 있다가도 그런 얘기 듣고 이러면 진짜 와 여기는 그 음, 음, 사람을 음. 사람으로 안 보는구나. 좀 이런 생각하면서 좀 그래요.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어,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막 그 노숙자 생각하면 되게 막 불성실하고 막 음, 이럴 것 음. 같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근데 그런 미국 노숙자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좀 알아보면은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뭐 갑자기 다쳤어요. 근데 의료비가 너무 미국 나왔어. 의료비가 너무 비싸. 음, 그런데 내가 막 모아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매달 이렇게 성실히 살긴 하지만 모아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그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뭐 이러면 이제 갑자기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그냥 있는 거 다 팔고 텐트 하나 들고 그냥 밖에 나가는 그런 거구나. 그런 식인 거죠. 아니면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대량 해고 당해가지고 실직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몇 가지의 그래도 그 그냥 노숙자가 불운이 되는 거야?
네, 몇 가지 불운이 겹치면은 바로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런 사회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무섭다. 네, 그리고 미국 사람들 와. 자체가 되게 그 저축을 많이 안 하고, 왜냐면 너무 렌트도 비싸고 생활비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모으는 게 의미가 없어. 저축을, 모을 수가 네, 없구나. 저축을 많이 안 하고 그냥 거의 한 달 벌어 사는 그런 마인드가 되게 와,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어마어마하다.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소득의 뭐 몇 퍼센트는 저축해서 뭐 집도 사고 막 그런 게 있는데 막 뭐 모던 패밀리 같은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모던 패밀리에서 나오는 그런 가족의 모습이 특별히 막 잘 사는 부유층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미국의 그냥 가정의 모습일 텐데 집 막 확실해요? 엄청 넓고 막 우리나라에서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뭐 진짜 완전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 넓은 집에 막 2층까지 있고 2층에 막 방 몇 개 있고 막 이런 데 다 살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중산층 가족이 그런 것만 봐도 아 이게 풍요로운 나라라는 게 그런 점에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나 근데 민국한테 반박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네. 드라마도 일일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 봐도 옛날에 봤었던 집안에 네. 다 이제 실내 계단으로 2층 있고 막 이제 옥탑방 아니야. 간에 이제 봉 있고 막 이런 느낌이었잖아. 그런 그러니까 느낌으로 라기보다는 좀 더 잘 사는 그러니까 느낌 아니었을까? 모던 근데 패밀리가? 그거는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부유층을 뭔가 이제 드라마화한 거? 마님 뭔가 좋은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뭔가 약간 그 부유층을 이제 할 때 보통 흔히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같은 게 이제 뒤편에 있고 이제 소파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죠. 근데 이제 미국은 특별히 부유층이 아니어도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예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것도 사람들 이제 저축해가지고 그걸로 막 물건 사는 게 아니라 다 대출 받아가지고 막 펑펑 그냥 자기 돈인 것처럼 쓰는데 근데 그거를 받쳐줄 만한 어떤 경제 구조가 미국의 당시에 됐었으니까 뭐 그런 게 가능했던 거라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뭔가 바질님 얘기 들으면서 느끼는 건 뭔가 예전에 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2000년대나 201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미국은 엄청난 되게 선진국이고 엄청 잘 사는 나라고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저는 그거가 되게 뭔가 바뀐 게 그 트럼프에 등장하고 그 이제 코로나 이거 두 개 때문에 뭔가 저는 엄청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자면 그 오, 브레이킹 배드 그거를 이제 또 저희 엄마가 또 엄청 좋아하는 이제 최애 드라마 중 하나인데 좀비물이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마약물 아니에요? 마약물이에요? 아, 마약물 그래요? 그걸 보면서 아 고등학교 화학 미국에서 선생님이 약간 맞아요. 마약을 만들고 마약 그 세계에 빠지면서 주변이 어, 파탄나는 약간 이야기예요. 웰메이드 드라마. 어, 근데 그게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사회 문제라고 여겨지는 뭐 마약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트럼프의 어떤 부상으로 흔히 이제 상징화되는 어떤 중산층의 몰락과 어떤 러스트벨트에서의 어떤 뭐 공업지대 쇠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총기 사태 같은 것들 총기 규제 같은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또 바로 며칠 전에 트럼프 선생님이 또 이렇게 귀를 또 스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 되게 그쵸. 엄청 상징적인 어떤 장면인 것 같은 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뭔가 종합적으로 딱 한 컷에 딱 포착된 어떤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싶은 것도 있고 코로나 같은 근데 것도 뭐 미국 대통령이 그냥 걸려버리니까 그 나라는 아무도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몇천 명씩 죽고 막 이러는데 매일매일 그런 저 거 약간 보면서도 궁금한 거 있어요, 바질 씨한테. 뭐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 일반 보통 국민들이 접하는 미국 뉴스는 굉장히 작은 터널을 통해서 전해온 선별된 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네네. 이미 일부 사람들의 이제 검열을 통과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미국에 있으면서 그 많은 생생한 정보를 접하면 좀 느낌이 달랐는지, 아니면 그냥 그 약간 확증 음, 편향이 강화됐는지, 뭔가 새로웠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어, 근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접하는 뉴스가 어떤 게 있죠? 그 예를 좁은 터널을 들어서 통해서 그 전달받는 게? 바이든 언론사를 날리면 이런 거 통해서 모르겠어.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언론사 네. 통해서 오는 것도 되게 유력 언론사에서 언급된 건 라던가, 그게 한 가지 소스고, 두 번째 소스는 뭔가 커뮤니티에서 이제 번역돼서 들어오는 것들? 근데 그게 막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보다는 보통 좀
그런 시류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톤앤 매너가 비슷한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영어를 잘해. 그리고 정말 그냥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량이 엄청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그런 그쵸. 것처럼 실제로 미국에 가 있으면서 뭔가 좀 달랐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명확하게 막 예시를 들어서 뭐가 달랐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긴 한데, 근데 예. 그냥 그런 게 제일 달라요. 뭔가,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뭔가 뉴스거리이고 되게 새로운 일이고 신기한 일이었던 것이, 거기 있으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돼버린단 말이죠. 무슨 그 그, 예시를 들어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막 오픈 AI 그러니까 제가 가 있을 때 오픈 AI 그 샘 알트만이 축출당하고 막 이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걸 다 이제 그 현지 시간으로 다 이제 생생하게. 생생하게 그 뉴스를 보고 그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걸 보고 또 음, 뭐 내일 일을 하러 그 인터뷰 같은 걸 하러 갔는데 인터뷰 하러 가서 막 인터뷰에서도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음, 근데 막 그게 다 그냥 그들도 막 뉴스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누군가는 샘 알트만한테 막 투자를 받았고 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약간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직접적이다. 얘기인 그죠 직접적인 얘기들인 거죠. 근데 그게 음, 뭔가 제가 한국에 있으면은 이런 걸 되게 그냥 뉴스로만 접했을 텐데 거기 있으면서 좀, 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런 것도 좀 더 현실적으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완전 생생하게 피부로 와닿는다. 그쵸. 근데 오히려 정보가 막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막 정리돼가지고 딱 입에 쏙쏙 넣어주고 이런 건 아닐 수 있는데, 좀, 네. 이게 그냥 진짜 매일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구나. 좀 이런 느낌? 오, 재밌다. 이게 약간 맞아요. 생각했을 때 미국에서 발생한 어떤 일들이 한국에서는 뉴스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트럼프가 이제 총 맞은 것도 한국에서 뉴스가 되는데 반대로 윤석열이 총을 맞았으면은 그게 미국에서 뉴스가 됐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전혀 어, 아니잖아요. 그건 될 것 같긴 그쵸. 한데. 그러니까 뉴스가 근데 되긴 되려나? 하지만 뭐 예, 전 국민이 인터내셔널, 아는 일은 그치. 그쵸. 알진 아니잖아요. 않겠지. 그 인터내셔널 사람 한 네. 누군데 약간 1.5페이지쯤에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걸 그니까요. 봤을 때 확실히 뭔가 그 정보와 권력과 그 자본이 넘쳐 흐르고 그게 되게 한 곳에 집중이 되는 어떤 장소와 어떤 공간이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인 거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그런 중요성의 위계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맞아. 그래서 음, 그런 뭔가 되게 그러니까 그런 뭔가 어떤 스포트라이트의 가운데 있어 보는 경험? 물론 제가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아니지만 그 뭔가 그 주인공 근처에 있는 경험? 약간. 그래서 그것만으로 뭔가 나도 반짝이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그 1등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중요하잖아요. 전 세계에. 그쵸, 그쵸. 모두가 다 좀, 따라가려고 하고 그쵸. 폭각을 기울이는 그쵸. 곳이죠. 그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미국 중부나 다른 도시에 있었으면 또 안 그랬을 텐데, 그, 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라는 되게 크고 어떤 그 기술의 가장 중심지에 잘 있어서 사는. 그쵸. 그래서 더 그런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약간, 민구 씨 말할 거 있나요? 아니요. 저도 약간 화제를 전환해서 실제로 그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그 회사 사람들이랑 3달 동안 같이 사셨다고 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저도 그거 하숙집에서.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걸로 그 조금 얘기를, 이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 얘기하면서 또 이제 미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 직원, 그러니까 팀 같이 일하시는 분들 한 6, 7명? 7, 8명 정도가 한 집에 살았어요. 근데 그게 한 집에 한, 살았던 게 그러니까 가정집을 빌려서 네. 가정집을 렌트를 해서 방 4개, 화장실 2개 있는
가정집을 렌트를 해서 한 7, 8명 정도 살았고, 근데 네. 게다가 저희가 약간의 숙박업도 약간은 겸하고 있어서, 그 뭐 대표님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이 업계에 있는 사람인데, 뭐 출장을 온다라든지 하면 저희가 또 재워줘요. 돈을 조금 받고서. 방 그래서, 4개인데 일단 네. 8명이 직원이 있고 거기서 추가로 사람들이 그쵸. 2-3명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최대로는 풀방을 하면 한 10명에서 11명 정도 있었던 그 최대로는 진짜 12명까지 있어 봤어요. 저희 그 집에서. 와, 사람 너무 많다.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 올해 30인데 30살 먹고 그 2인 1실 또는 3인 1실 이렇게 쓰면서 근데 그 이제 방도 진짜 정말 작아서 침대 사이에 공간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진짜 사람 간신히 서 있을 정도의 공간 정도만 있는 그런 방에서 네, 이제 방에 이렇게 부대 침대만 들어가 있는 끼면 방. 그쵸. 그런 방에서 이제 부대 끼면서 또 3개월 동안 살았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대표님이랑도 한 3, 4주 정도 함께 살고 네, 그렇게 대표님이랑 살았 그쵸. 대표님도 함께 살죠. 아, 그 대표님도 집에 네, 아, 대표님도 출장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출장 일정이 완전히 겹치진 않는데 한 달가량은 대표님이랑도 같이 살았어요. 네. 너무 힘들었겠다. 근데 좋았어요. 미국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보스와 내지는 그 대표와 그 같은 집에서 산다라는 것만으로 생활을 같이 상당히 하는 좀 거는 예, 그 그러니까 식사를 퇴근이 같이 없다는 하고 뜻인 거잖아. 같은 이제 화장실에서 씻고 뭐 했다는 거잖아요. 같은 맞아요. 세탁기에 옷을 맞아요. 돌리고 그거는 뭔가요? 맞아요. 그거는 기숙사인가요? 뭐죠? 기숙사를 넘어서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근데 아 근데 어쨌든, 보통 그래서, 눈치껏 대표님이 좀 빠져서 좀 자취를 하신다든지 하실 법도 그러니까 하지 않나요? 호텔로 빠진다던가 아 그래야 그래 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아닌가요? 5성급 호텔로 가란 말이야 법인카드 긁어서 사실 대표님 집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의 느낌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안 돼요. 그래서 봐줄시 그렇게. 그래서 진짜 세탁기 막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로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세탁기랑 건조기가 있는데 그 10명이 사니까 빨래하는 것도 일인 거예요. 각자 하는데 우와. 그 줄 빨래가 서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알아서 줄을 서서 눈치껏 해요? 밀려요. 그래서 알아서 눈치껏을 하는데 이게 또 빨래를 끝냈는데 건조기에 안 넣으면은 다음 사람이 빨래를 못 하잖아요. 그럼 그걸 또 막 옮겨주고 남의 빨래를 그래서 막 근데 대충 보면은 누구 건지 알아 막. 근데 내가 네, 옷 왜 보면 누구 건지 알고. 알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대충 옷 보면은 아 이거 이 사람 거구나 이러면서 뭐 이렇게 넘겨주고 와. 그 회사원의 그렇 이제 속옷을 옮겨주는 그쵸 서로의 속옷도 옮겨주고 진짜 어 기숙사네 그 진짜 그쵸 아, 너무 그러고 좀 이제 그렇다. 그쵸 그 화장실도 다 같이 쓰니까 이제 그 줄 서서 화장실 기다리고 그럼 이제 저는 예. 네, 들어가면은, 아, 이 사람 방금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막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고. 미국적인 거랑 이제 연결지어서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전 네. 그거 약간 운전 얘기가 재밌었어요. 꼼짝 아, 없을 수밖에 없었다 얘기.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다고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샌프란시스코가 아니라, 그,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로 치면은, 우리 이제 서울하고 근교가 고양시 사이? 있잖아요. 고양시 그쵸. 사이에 어딘가? 네, 그러면은, 그, 샌프란시스코가 서울이라고 치면 제가 살았던 곳은 약간 분당 같은 곳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동네 특징도 비슷해요. 서울이 도시면은 분당은, 물론 분동도 도시긴 하지만 되게 거주 베드타운도 지역이고, 느낌이 많고. 거주 지역이고, 그리고 좀 잘 사는 동네? 그러니까 잘 살고 안전한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타운 같은 이제 안전한 그런 어떤 그 가정집 그냥 1층짜리 방 4개 있는 가정집이었고요. 단독주택이었고. 근데 거기가 이제 미국은 그러니까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런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도시가 아니라는 건? 네. 샌프란시스코를 제외하면은 모두 다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그 좀 큰 도시들은 다 서울. 도시화가 네. 돼서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있다거나 이렇잖아요. 그 도시 안에서는. 그쵸. 그쵸 버스를 근데 타고 그쵸. 지하철을 버스를 타고. 타거나 예.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로 치면은 예를 들면은
가장 가까운 카페를 가려면 25분을 걸어야 돼요. 와, 근데 멀다 멀어. 대중교통이나 이런 거 없어요? 버스 이런 것도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그 25분 걷는 그 거리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대중교통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차를 타고 다니는 걸 가정해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근데 또 너무 버스 속상한 거는 같은 건 놓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25분을 걸어서 갔는데 선택지가 여러 개면 참 좋을 텐데 카페 하나 있어요. 25분 걸으면 네. 카페가 딱 하나 있다. 네, 딱 하나 있다. 그래서 자주 가셨겠네요? 자주 갔죠. 근데 또 이게 저희가 개인 공간이 없으니까 10명이서 사는데 개인 공간이 없으니까 그 카페에서 약간 쟁탈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카페는 되게 작은 카페거든요. 그냥 작은 동네 카페라서 그 서울에 있는 큰 스타벅스 이런 게 아니라 테이블 한 6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 좀 쉬어야겠어. 나 좀 혼자만의 시간 필요해. 이러면서 그 카페를 딱 가서 문을 열었는데 이제 팀장님이 앉아 있거나 이러면 이제 거기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 뭐 사실 저도 그렇고 바질님이 그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파셨던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을 어떻게 조금 이렇게 확보하셨어요? 그런 시간 그냥 방에 있거나 근데 방에 있어도 완전히 혼자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룸메가 있으니까. 근데 방에 있거나 그러고 나중에 가서는 룸메랑 친해졌어요. 왜냐면 난 방에 있고 싶은데 방에 룸메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공간이 편하려면 이 사람이랑 친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친해진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뭐 좋은 사람이었던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또 주변에 공원 같은 게 많아요. 공원이 많아서 근데 또 안전한가요? 공원이 참 안전해요. 이 동네 굉장히 잘 사는 동네라서 안전했어요. 근데 또 좋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또 서울은 그 공원 같은 데 가면 또 막 다들 그 서울숲 좀 가보겠다고 가면은 막 사람들 막 바글바글하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그 시야 안에 사람이 한 명도 안 들어올 때가 또 많아요. 우와, 좋다. 내가 이렇게 뱅글뱅글 이제 주변을 이렇게 다 두리번 했는데도 사람이 한 명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없을 때가 많아요. 스산할 정도로 사람이 없었네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스산하지가 않아. 날씨가 너무 좋고 그 해가 너무 길어서 9시 15분에 해가 져요. 밤. 그래서 스산할 기운은 전혀 없어요. 와, 정말 자주 가셨겠네요. 네, 자주 갔죠. 자주 가고 뭐 근데 가서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공원이라고 해봤자 그냥 풀만 이렇게 있고 뭐가 이렇게 조경이 돼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근데 이게 사실 네네. 근데 이게 사실 그 우버를 타고 그러니까 그 택시를 타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쵸. 차는 없나요? 차는 그 10명에서 하나를 썼고 업무용 차기 때문에 이렇게 막 그냥 개인 용도로 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나가고 싶으면은 사람들을 좀 꼬셔서 여러 명이 가면 좀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 명을 꼬셔서 같이 어디 카페로 피서를 가거나. 아니 근데 너무 그 10명 있는데 이제 카페는 30분 거리고 가장 가까운 데가 차가 하나인 건 거의 수용되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수용소. 그래서 막 뭐지? 나중에 가서는 막 달리기를 열심히 했던 게 달리면 시간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 가동 범위가 나와요. 달리면은 그 한정된 시간 안에 달리기 연습. 달리면은 한정된 시간 안에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달리기도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험을 다 하네요. 그쵸. 택시를 타면은 사실 금방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차를 타면은 흔히 말해 다운타운. 그러니까 이제 시내에 갈 수가 있어요. 몰이 있는 시내. 그쵸. 근데 샌프란 같은 시내가 아니라 그냥 읍내인 거예요, 읍내. 그 읍내 카페 3개 정도 있는 읍내. 카페 3개와 음식점들과 이런 게 있는 읍내를 갈 수 있는데 차를 10분 정도 타면은 근데 그 10분을 타면은
택시비가 막 4만 원이 나와요. 4만 원이요? 진짜요? 와. 너무 비싸죠. 그래서 아무도 안 비싸다, 가지. 진짜 진짜. 미칠 것 같을 때 빼고 안 가겠다. 그래서 사람 근데 모아서 생각해 가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택시비가 4만 원이 나와요. 근데 가서 또 카페 가야 될 거 아니야. 카페 10,000원이야. 커피 한 잔 10,000원. 근데 또 간 김에 밥도 먹고 와야지라고 생각하면은 3만 원. 밥 먹으면 한 3만 원 나와요. 그럼 10만 원 뚝딱인 거예요. 그냥 한 번 나갔는데. 와. 그래서 진짜 나갈 수가 충격적이다. 없어요. 네, 진짜 충격적이죠. 그래서 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10명 수용소에 있고 그것도 이게 가정적인 힘든 삶을 게 사는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미국인들의 삶을 많이 체험했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그 저녁 동네는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실제로 가정이 되게 중요하고 그 가정에 그래서 다들 결혼도 많이 하고 특히나 뭔가 싱글로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꼭 가지지 않더라도 가정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이었는데 왜 그런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드디어 단위가 네. 약간 필요하구나. 살려면 뭔가 생활을 맞아요. 하려면. 삶의 단위가 필요하고 그러고 그 서로 집에 놀러 가는 것도 되게 그래서 많이 하더라고요. 뭔가 도심이라는 게 그렇게 밀집돼 있지 않으니까 어디서 만나기가 어렵고 너무 비싸고 외식이. 아, 그래서 약간 파티 문화 같은 게 좀 발달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맞아요. 완전 그래요. 완전. 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음식을 해주고 사람들이 뭐 와인 바틀 같은 걸 가져오는 음료를 가져온다든지 뭐 그런 식의 것들을 되게 많이 했죠. 네. 오늘 유익하다 되게 약간 먼 나라 이웃 나라 이렇게요? 미국 문화편 같은 그래요? 느낌이 지금 그래요? 이원복 교수님이세요 혹시? 뭔 소리야 갑자기. 네. 어쨌든 네. 진짜 그런 거 많이 했고 그리고 차가 진짜 중요한 동네구나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진짜. 차 끌고 가다가 해프닝 같은 건 없었나요? 운전이 중요했을 것 같아요. 실력도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운전 실력. 실력도 진짜 많이 늘었고 왜냐면 저희가 그 시골에 살았다 보니까 근데 일은 거의 다 샌프란에 있었거든요. 촬영하는 일이. 그래서 샌프란까지 근데 1시간이 걸려요. 운전해서. 와, 차로 차로 멀다. 1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운전을 이제 거의 진짜 맨날 하고 그냥 카페 가는데도 운전해야 되고 하니까 맨날 운전을 해서 운전 진짜 많이 늘었고 근데 저희가 그 하루는 되게 큰 촬영을 마치고 그 팀원분 중 한 명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촬영 끝나고 샌프란에서 좀 맛있는 거 먹자 이러면서 이제 큰맘 먹고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요. 점심에. 큰 돈 쓸 네. 결심하고. 네, 큰 돈 쓸 결심하고 막 생일이니까 맛있는 거 먹어요. 막 이러면서 심지어 저희 그 팀원 중에 막내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챙겨줘야지. 그래서 막 맛있는 거 먹어요. 막 이러면서 막 그 생일을 또 이렇게 타지에서 보내는 것도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챙겨줘야지 이러면서 했는데 근데 이제 밥을 너무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차 없다고요? 차를 길에다가 분명히 세워도 된다라는 사인을 보고서 이제 세웠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다시 그 사인을 보니까 뭐 1시에서 3시 사이에 차를 세워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세웠는데 1시부터 3시 사이에 차를 세우면 안 된다였던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무슨 어디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차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견인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고 거기까지 또 택시 타고 가가지고 차를 찾는데 막 거기도 막 줄 서서 그 상담 같은 걸 해요. 내 차 찾기 위해서. 약간 은행 창구 같은데. 네, 근데 진짜 너무 무서웠던 게 창구에 이렇게 가림막 같은 게 있어요. 철창 같은 거 있고. 창은 아니고 약간 플라스틱 같은 가림막이 있는데 그 가림막이 다 금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화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탕탕탕탕 쳐서 그런지 다 금가 있고. 미국이다 미국. 근데 화날 만한 게 저희가 경비원은 벌금으로 없었어요?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경비원도 있어요. 다 총 들고 있는 경비원들 있고. 진짜 무서워. 네, 진짜 무서웠어요. 그리고 막 사진 찍지 말라고 이런 거 다 써 있고. 벌금 그래서 벌금을 700불을 냈어요. 와, 700불. 잠깐만, 1,500원으로 치면은 진짜 100만 원이네. 100만 원 냈어요. 아찔하다 진짜.
그래서 저희가 그 팀원분한테 최고의 생일 선물이다. 최고 비싼 생일 선물이다. 100만 원짜리 이러면서. 생일 선물. 네, 100만 와, 진짜 원짜리 100만 생일 원짜리 밥 선물이다. 너의 먹었네, 생일을 진짜로. 위해서 100만 원을 썼다 우리가. 저 미쳤죠? 우리 근데 회사에서. 어쨌든 와, 진짜 근데 아찔했겠다. 근데 너무 웃기고 약간 슬픈 게 그 옆에 막 그런 게 써 있었어요. 막 혹시나 너가 그 저소득층이고 뭐 몇 가지 있었어요. 뭐 저소득층에 저소득층이거나 뭐 고령자거나 뭐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할인받을 수 있는 뭐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 국가에서 어떤 복지 같은 걸로 있나 봐요. 그런 제도가. 뭐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해라 이런 사인이 옆에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우리 너무 저소득층 아니야? 막 이러면서 우리 한국 원으로 월급 받고 여기서 살고 있으면은 저소득층 아닌가? 막 이러면서 그랬답니다. 그랬어요. 100만 원짜리 진짜. 견인 사건. 그쵸. 재밌네요. 저는 그 총 들고 서 있는 거랑 금가 있는 게 너무 재밌어요. 되게 영화의 한 장면 같아. 맞아요. 그거 저희 차 사고도 났어요. 차 사고 다이나믹했다. 해프닝이 차 많은데. 사고도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차 뒷 범퍼가 다 날아가서 결국에는 차를 못 쓰고 그 뒤에 에? 후반부 출장 때는 차를 렌트를 해서 썼었어요. 네, 그럼 왜냐면 고치긴 했어요, 아니면 그 보험 처리가 너무 늦어가지고 이제 고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 속도가 어쨌든 느리구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차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네. 차가 진짜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차가 견인도 많이 당하고 했죠. 범퍼도 그쵸. 닦아지고 운전도 많이 하고 카페도 갔다가 다운타운도 갔다가 그러니까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차. 그럼 오늘은 약간 그 미국에서 왜 차를 끌고 다녀야만 한다, 느리다, 그리고 네. 무서운 길들이 있고 무서운 순간들이 있다. 그쵸.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이유를 알겠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네. 그것도 좀 재밌었던 것 중에 바질 씨께서 되게 오랫동안 타지 생활을 하니까 자유로운 영혼인 걸 깨달았다라고 저한테 한 적이 있거든요. 다시금 그쵸. 깨달았다. 그 얘기를 뭔가 듣고 그쵸. 싶었어. 저는 사실 되게 어릴 때부터 늘 해외에 살고 싶고 뭔가 세상을 무대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게 아니어도 뭔가 그냥 해외에 사는 거 아니면 뭐 해외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그냥 환경의 영향도 있고 뭐 제가 그 어릴 때도 미국에 살았던 경험이 있기도 하고 뭐 미국 문화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뭐 테일러 그런 스탠드업 코미디도 스위프트를 좋아하고 좋아하고. 그렇죠. 테일러 스위프트도 좋아하고 뭐 저 영문과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이랑 오늘 과를 시원하게 깐다고요? 그러네요. 어쨌든 너무 많이 깠네요. 어쨌든 그 전공도 영문학을 전공을 했고 뭐 이러면서 되게 그리고 막 교환학생도 저 막 멕시코 이런 데로 다녀오고 너무 신상이 다 나오나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되게 해외를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고 뭐 그런 문화에 되게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뭔가 코로나를 겪고 그러고 또 이제 취업도 하고. 코로나 기간에 취업을 했으니까 저도 이제 그런 선택지가 많이 줄어들고 좀 많이 잊고 살았어요. 그럼 코로나 현실에 풀리고 치이고 나서도 살면서. 코로나 풀리고 나서도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게 삶인갑다 그냥 약간 제 어떤 테두리를 이렇게 정해놓고 살았었는데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미국에 사니까 뭐 3개월 사니까 다시 너무 나가고 그래 싶어졌어요? 이게 내가 좋아하던 거였지 약간 이런 생각이 확 와, 들면서 나가야겠다. 너무 결심이 좀 들었나요? 고민될 것 같은데. 너무 나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확실하게 뭔가를 선택할 때 더 이상 한국만 이렇게 그 범위를 한국으로만 좁혀서 선택하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어요. 전 세계가 나의 무대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군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어요. 시야가 많이 솔직히 넓어졌어요. 근데 너무 부럽다. 진짜 바질님. 뭔가 저는 생각하는 게 환경의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 사람이 어떤 난 원래 그렇게 사람들과 생각했는데. 어디서 교류를 하고 어떤 것들을 보고 듣는지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사실은 인간이 자기 삶이나 운명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고 다 영향을 받는 거라고 보는데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어떤 시간과 돈을 마련해서 어쨌든 열악한 환경이었을지언정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게 너무너무 부럽고 솔직히 그리고 되게 자아실현을 신나게 하고 오셨네요. 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 그쵸.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뭔가 되게 네. 복잡할 것 같아. 왜냐면 그 수용소 생활이랑 바질 씨가 3개월 동안 앓는 소리를 진짜 많이 냈거든요. 그 나만의 네. 공간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퇴근해도 회사 사람, 출근하면 당연히 회사 사람 이런 거에 진짜?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미화가 되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제 특장점 중에 하나인데 지나고 나면 미화가 진짜 빨라요. 금세 까먹어요. 좋은 그 거야, 좋은 거. 괴로웠던 거를 금세 까먹어. 금세 까먹어. 그래서 좋다, 좋다. 지금은 좋은 기억밖에 없고요. 근데 확실히 그 환경의 영향이 진짜 크다고 느낀 게 음. 저는 가기 전까지만 해도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막 그런 저희 나이 때 뭔가 결혼 압박이라든지 이런 그 피어 프레셔, 그러니까 주변의 압박 같은 걸 되게 많이 받으면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사회적 타임라인. 그쵸. 결혼을 비롯해서 뭔가 사회적 타임라인 여러 가지 그런 걸 되게 많이 받으면서 살았는데 거기 있으니까 그런 걸 그냥 완전히 까먹고 있는 거예요. 오,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거기 완전히 사람들이 별로 개의치 않은 건가요? 아니면 아예 타지 사람이고 피어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둘 다인 것 같긴 해요. 둘 다인 것 같고, 저도 그 사회로 아예 진입을 하면 또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은 붕 떠 있는 어떤 제3자의 지위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 것 이방인? 같긴 그쵸, 이방인이죠.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거기서 자유롭다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자유의 그 국가에서 사회적 자유를 느끼고 왔네요. 그 사회적 타임라인을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왔는데, 근데 사람이 뭔가 환경이 진짜 무서운 게, 오자마자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청첩장 모임이 4개나 잡혔어요. 내게 좀 많이 빡세다. 진짜 사회적 근데, 프레셔에 진짜 끝판왕이네 벼르고 있던 거 진짜. 아니야? 그니까. 돌아오기를 벼르고 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저한테 계속 연락했었어요. 친구들이 막 언제 오냐, 너 빨리 와야지 이거 줄 수 벼르고 있는데 막 있었네. 이러면서. 네. 그래서 청첩장 모임이 지금 7월이 이제 2주 남았는데 2주 동안 4개가 있어요. 와, 일주일에 2개의 속기. 근데 그 중에 제가 하나를 갔는데 벌써 거기만 가니까 그 진짜 모두가 다 그 결혼 얘기와 그 사회적 타임라인과 이런 뭔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막 아찔해지면서 기가 막 빨리고 막, 다시 좀, 막 조급해지기도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특히나 저처럼 뭔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그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팔랑귀면 음, 그냥 힘들지 않도록 내가 조성을 해야 된다. 가꾸어 나가야 맞아요. 된다.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은 그런 거에 프레셔를 안 받고 싶으면은 내 주변을 그렇게 바꿔야죠. 내가 프레셔를 안 받는 환경으로. 오, 그 되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네. 그런 어쨌든, 건 좀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저도 이제 바젤님이 이제 미국 생활 중간중간에 힘들다고 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고 또 사실은 이제 가시기 전에 교환학생 가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제 거의 한 3개월 있다가 올 건데 그동안 한국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바뀌어 있을지가 걱정이 많이 된다. 예컨대 뭐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뭐 이제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지금 이제 살고 계시는 집도 어쨌든 오랫동안 비우게 되는 거니까 근데 좀 돌아보시니까 좀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바뀌었나요? 하루 만에 이거 적응 너무 완료? 좋은 질문이네요. 근데 저도 그걸 고민했던 게 진짜 생생하거든요. 제가 막 그런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뭔가 막 나 없이 막 모든 게 여기서 진행되고 그 난 포모 잊혀지고. 있죠. 예, 막 난 잊혀지고 막 이러면 어쩌지? 막 약간 이런 생각. 근데 그거는 좀 그 사람 쉽게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실 이 파워캐스트도 좀 걱정했었거든요. 나 없이 너무 잘 돌아가서 둘이서만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저희가 근데 파워캐스트를 비롯해서 약간 이 우정 관계도 근데 저희 지난 주말에 만났었는데 또 너무나도 즐겁게
시간 보내고 언제 그쵸. 그랬냐는 듯이 맞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걱정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앞으로 내 한동안의 삶이 이렇게 막 오랫동안 출장을 나갔다가 돌아오고 약간 이런 삶이 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 음, 또 뭔가 곧 출장을 나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아이고, 거를 좀 이렇게 그런 걸 그냥 이런 걸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삶을. 어, 그렇군요. 음, 진짜 하지만 나가면 또 맞아요. 좋아하실 것 농담처럼 같긴 한데, 했지만 음, 진짜 미국 주재원 생활같이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진짜. 하지만 그니까요. 10명이 같이 사는 그니까요. 주재원. 집 따로 안 주고. 그, 그니까요. 그니까요. 어쨌든 좀 이런 진짜 주재원이 될 수도 있죠. 뭐, 그럼 좀 더 제가 그치만, 조금 더 밝은 미국통이 되겠습니다. 예, 더 생생하고 더 이상한 얘기를 네. 잔뜩 갖고 오길 바라면서 오늘은 뭔가 마무리하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민코 씨 소감 먼저 듣고 싶어요. 왜냐면 민코 씨가 오늘 막 말을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저요? 뭐 오늘 경청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바질 님도 오시고 또 이제 스피커를 좀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뭐 말을 뭐 많이 안 하긴 소감. 했는데 아, 변 말고 소감. 소감은 이제 나는 이제 바질 님이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 음, 그리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뭐 가기 전에도 네. 그렇고 가서도 그렇고 갔다 온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버려놓은 일들을 또 수습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근데 그게 이제 뭐 저희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진부한 말이긴 하지만 되게 엄청 달라진 것 같아. 엄청 많은 걸 배우고 많이 원래라면은 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그거 해봤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 저, 같아서 그런 저 안 어떤 저 민코 씨 잠깐, 예. 우리라고 말할 때 저 좀 빼주세요, 이제. 뭐 뭐 저희 약간 성장 공포증 있는 사람들 아니었나요? 아무튼 아닌데? 아니 알았어. 말고 아무튼 그런 것들을 근데 그런 것들도 어떤 사실은 꾸준히 하면서 언제 내가 이만큼 왔지 싶은 어떤 그런 계단식 성장도 있는 반면에 한번 그 스퍼트를 팍 올려가지고 이제 반강제적으로 내가 내 캐파를 해야 할 수 있는 역량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늘려야만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는데 그런 작용을 좀 바질님이 이번에 좀 하시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어쨌든 맞아요. 저희는 회사에 대한 얘기도 좀 더 듣잖아요. 사실은 이제 팟캐스트에서 할 수 네. 없는 그런 것들도 그냥 생각해 봤을 때 바질님이 회사에서 엄청 좀 핵심 인재화 된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되게 갑자기? 전략적으로 이 사람한테 많이 투자를 해서 이 사람을 그래도 앞으로 몇 년은 더 써먹어야겠다라는 회사의 어떤 판단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출장도 보내줬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음, 그런 앞으로의 거라면 좋겠네요. 모습이 또 기대가 많이 되네요. 예. 뭐, 너무 훈훈한 덕담 아닙니까? 갑자기 예, 왜 뭐 저래? 약간 갑자기 작은 왜 저래? 삼촌인가요? 약간 그러니까 예, 작은 덕담신가? 그런 것 삼촌인 것 같은데? 같아요. 너무 훈훈한데요, 지금? 용돈도 줘야 될 것 같아. 예, 예. 그러니까 용돈 좀 주세요. 아, 달러로. 달러 달러요? 중요함. 죄송합니다. 네. 달러가 없어서. 예. 어, 예, 그렇습니다. 리스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뭐, 들었던 얘기가 한 반쯤 있었지만, 그래도 재밌네요. 그 빤스 빠는 얘기 이런 거 좀 너무 약간 이상하고 재밌고, 그리고 그 약간 노숙자 얘기가 조금 더 생생하고, 액티브하다 이런 건 잘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숙자가 많다 어, 이런 얘기는 인터넷에서도 많은 것 같은데, 막 춤을 추고 있고, 막 덩실덩실 막 돌아다닌다 이런 거는 처음 들어서 재밌었던 것 같고, 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얘기는 항상 재밌는 것 같아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 음,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네. 바질 잘 씨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른 소감 물어볼 건데 이제 오랜만에 네, 이제 3달 만에 아니면 7화 지나서 8화 만에 복귀하셨는데 다짐 맞아요.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그 두 분께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제가 없는 동안 이거를 이제 멈추지 않고 아, 예. 꾸준히 이어와 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하고, 아, 이렇게 훈훈하게만 하면 어떡해. 물고 뜯고 예, 안 하고. 약간 좀 수상식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 시상식 하냐고. 근데 이게 약간 또 두 분이서만 있으면 좀 밸런스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안 맞아요, 안 약간 맞아요. 네. 저처럼 중화제가 약간 필요해. 중화제 같은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맞아. 한 명이 너무 액티브하고 한 명이 막 보통 진짜 그렇더라. 진짜 리스님이랑 둘이서 녹음하면 보통 한 명이 너무 액티브하고 한 명이 좀 처지는데 약간 반대야. 약간 맨날 그 균형이. 그래서 좀 이제 중화제 역할을 잘 해보겠습니다. 중재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재도 잘 하고, 그리고 좀 또 재미난 그런 그 소재들. 또 저 없는 동안 제가 별로 관심 없는 소재들 많이 터졌더라고요. 바질 없을 때 바질 관심 없는 거 다 얘기하자 이런 빨리 얘기로. 털고, 그래서 저 왔으니까 또 이제 저희 셋이서 좀 재밌게 해볼 만한 소재들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저희 1시간 넘게 얘기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얘기했는데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고 소감이나 궁금한 점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의견이든 저희 댓글이나 남겨주시면 다 읽고 이제 반응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3명 목소리 다 들어간 그 파바스 하겠네. 가시죠.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부터 파바밭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들어주셔서 바이바이. 다음 주에 봐요. 바이바이.